기업공사는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법인의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 있어요. 이걸 순수 중개법인이라 불러요. 근데 다른 말로 또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법인이 있는데 중개법인은 순수하게 우리 법 정해놓은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을 말하고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쓰는 표현은 우리가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이라는 얘기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특수법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이제 바로 특수법인이다.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일단 나열을 해보면 4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이고요.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골 가시면 단위농협 보신 적 있죠? 단위농협이 지역농협이에요. 이게 지역농협이고, 농협동조합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근데 산림조합은요, 중앙회뿐만 아니고 지역산림조합까지 모두 특수법인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관리기관, 3단 관리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죠, 이게 옛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특수법인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옛날 성업공사죠,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중개업을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우리 법이 직접 허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들이 다 있거든요. 이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습니다. 왜 설립근거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했느냐? 농협의 예를 들면 단위농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역농협들, 농협은 주로 이제 농민들을 위한 단체죠. 그래서 농민에 대한 뭐 종자, 종자라든가 또는 대출, 이렇게 농민을 위한 단체예요. 그럼 이들이 농협동조합 여기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죠. 예를 들어 농민이 농사를 지다가 나 이제 농사 못 짓겠다, 나이도 먹었고 자식들을 안 진다 하니까 농지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농협동조합하고 이게 거래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가서 그러는 거죠. 내가 농지를 팔려는데 살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농협은요,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럼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조합은 말 그대로 산림이니까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 대차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공장 건축물이라든가 공장 용지 있죠? 이것을 중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냐면요, 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있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중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하고 있고, 중개할 수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공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공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매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런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물건이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특수법인은 이렇게 자기네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특수법인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강학상 이제 특수법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등록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특수법인 중에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뿐이에요. 여기만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얘네들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등록 규정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규정을 뒀냐면 농협동조합법에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에서 규정을 그렇게 뒀죠.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사법 제9조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공인인증사법 9조 규정이 뭐냐면 등록 규정이에요. 이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 세 개의 법에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얘는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그럼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따져볼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할 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방금 봤거든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유사에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유사에 된다고 했어요. 이 요건을 그대로 맞춰서 등록도로 하라. 그러면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법정 업무에서 벌써 딱 막혀요. 얘는 고유 업무가 있죠 지금. 공매라든가 구조개선 기업의 자산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이제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요. 우리 법에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딱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된다.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된다.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배제했어요. 전체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앞으로 2번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3가지 특례를 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 주로 시험에서는요. 우리 공인인증사법에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만 주로 물어봐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의 대표주자다. 그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업공사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특수법인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등록 절차로 다시 내려갑니다. 등록 절차로. 그래서 등록 절차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공인인증사, 소속 공인인증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속, 등록 중에 양도, 대여 등은 금지된다 이래놨죠.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가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지금 우리 법 9조 2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게 9조 2항 조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는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불가. 그럼 여기서 가로 속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럼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기억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제외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이중등록, 이중속, 등록 중에 양도, 대여 등 금지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는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돼 있어요. 이중소속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소속이 2개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소속이 2개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소속을 얘기하는 거냐면 중개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중개사무소 이른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우리 소속공사는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